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웨비너 진행을 맡은 KCIM 정재영 팀장입니다. 제 옆에는 이제 웨비너를 함께 진행할 분이 계시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CIM에서 건축 관련 기술 개발 과제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신승일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레빗을 활용한 철근 모델링 자동화와 수량 산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에 제너리티브 디자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웨비나를 진행을 했었죠. 제네티브 디자인, 하나의 키워드로 이야기를 하자면 설계 자동화 또는 자동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해당 웨비나 진행 이후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고 많은 고객사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요청사항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설계 자동화가 아닌 모델 자동화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저희가 그 피드백을 받고 이제 내용을 어떻게 구성을 할지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그 모델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2D 도면을 기반으로 진행을 하는 전원 설계 빔 모델 자동화인데요. 전원 설계 빔 모델 자동화는 사실 이미 앞서 많은 매체에서 발표가 되기도 했고 공유가 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빔 모델 자동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이제 철근에 관한 이슈들이 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철근 모델링에 대한 니즈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기존에 작성한 콘크리트 빔 모델을 바탕으로 일람표를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하는 철근 모델링 자동화와 그에 따른 수량 산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웨비나를 구성하였습니다. 웨비나는 다음과 같이 목차순으로 진행이 되며 약 한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Q&A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웨비나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사항은 이제 발표가 진행된 후에 선별을 해서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들을 중에서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도 보내드리니까요.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레빗을 활용한 철근 모델링 자동화와 수량 산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빗 철근 모델링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는 이제 현장 사진으로 보이는 두 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매니저님, 이 사진들을 준비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이 두 사진은 제가 예전에 설계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직접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공사 진행 중인 현장에 실제로 방문을 해서 배근 검사라는 걸 진행을 하는 사진인데, 배근 검사는 이제 도면대로 현장에서 배근을 제대로 진행했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입니다. 우측 사진에 보시면은 앞에 가는 분의 손에 책이 한 권 들려 있습니다. 저 책이 이제 구조도면을 제본한 책인데, 저 책을 펼쳐보게 되면 우측에 이미지에서처럼 배근 리스트가 들어가 있고 평면도도 이제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제 현장에서 저 책을 들고 다니면서 내가 현재 도면상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이 현재 위치에 있는 이 보의 명칭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명칭의 보는 어떻게 배근이 되어 있는지를 저 책을 뒤져가면서 찾아낸 다음에 실제 배근된 철근과 비교를 하면서 리스트의 기준과 적합한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제 배근 검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아직 완전한 상용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현장에서도 조금씩 IT 기술과 빔을 접목해서 디지털화된 현장 관리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좌측의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현장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코멘트를 남기거나 실험적이긴 하지만 아직은 이제 우측의 이미지에서처럼 AR이나 MR 기술을 활용해서 현장을 관리하려는 시도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BIM 데이터의 확보가 이제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당연히 철근 공사에 있어서도 이런 IT 기술들을 활용하고 관리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결국 빔 모델링 안에 철근 정보, 철근 모델링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아직은 이제 2D로 구성된 도면이나 2D 기반의 샵 도면을 활용하시는 게 더 익숙하고 효율적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차 건설 산업에서도 IT 기술이 점차 도입되면서 결국은 BIM 철근 모델링이 꼭 필요한 그 데이터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웨비나에서는 이제 이런 빔 철근 데이터의 확보를 위해서 현재 레빗에서 철근 모델링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런 모델링 작업을 효율화하기 위한 그런 자동화라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철근의 물량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레빗에서 철근 모델링을 이제 시작하는 것 자체가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레빗의 철근 모델링 기능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레빗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업데이트를 이렇게 거듭하면서 철근 관련 다양한 모델링 방식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크게 이 레빗 인터페이스의 버튼 구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철근 배치입니다. 좌측의 이미지처럼 기준면을 따라서 형상에 맞도록 철근이 배치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로 배치인데 가운데 이미지에 보시면 붉은색으로 이렇게 점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저렇게 붉은색 점선처럼 그 사용자가 특정한 경로를 이제 지정해주게 되면은 이 해당 경로에 따라서 미리 정의한 철근이 배치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영역 배치입니다. 이 슬라브 혹은 벽체에서 일정 영역을 원하는 영역을 스케치를 해서 영역의 사용자가 정의한 간격을 바탕으로 그 철근이 모델링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경로에 따른 배치와 영역에 따른 배치는 이제 벽과 바닥 카테고리에서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방법의 이 세 가지 각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부터 간단하게 실제 모델링 영상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본 철근 배치인데요. 스트럭처 탭에서 리바 버튼을 선택을 해서 기본 철근 모델링으로 진입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철근을 배치할 기준면을 선택을 해주고요. 다음으로는 철근을 배치할 방향을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렇게 우측의 특성창에서 간격을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앞에서 설정한 그 철근이 일정한 간격에 따라서 보에 배치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의 늦근이라고 이제 보통 하시죠. 이제 이 늦근은 보통 이런 식으로 레빗에서 철근 배근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곡선 보에서도 이제 앞서 보여드린 것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배치할 면과 진행 방향을 선택하는데 이제 보시면은 앞에서 진행한 것처럼 그 좌우측 그리고 하단 면을 선택을 해주시고 저렇게 곡선 패스 그 경로를 설정을 해주시면은 곡선 보에서도 이제 저렇게 경로를 따라서 철근이 배치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철근을 만든 후에 뭐 보의 경로라던가 형상을 바꾸게 되면은 뭐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배치된 철근은 이제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의 경로를 저렇게 수정하게 될 경우 저 경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철근이 자동으로 그 경로를 따라 수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이나 변경에도 이제 쉽게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같은 기능으로 이번에는 슬라브에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슬라브에서도 이제 2형 슬라브를 가져와 봤는데 슬라브에서도 동일하게 면과 지금 경로를 선택하고 있죠. 선택을 해주시고 저렇게 그 간격 설정까지 해주시게 되면 2형 슬라브지만 이 슬라브를 벗어나지 않게 형상에 적합하게 저렇게 철근 배근이 되게 됩니다. 음,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이형 슬라브에도 이제 문제없이 적용이 되네요. 근데 이쯤에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팅된 철근 프로파일만 이제 사용을 하셨는데, 이렇게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그 프로파일을 설정을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제 사전 세팅된 프로파일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사용자가 직접 이제 패밀리를 수정하듯이 원하는 형태의 프로파일을 설정을 해서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기본 배근 기능 중에서 이제 스케치를 해서 철근을 배치를 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케치 버튼을 누르시면은 스케치를 작성하는 이 모드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네, 저렇게 스케치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작업 평면을 그 스케치를 작성한 작업 평면을 선택해 주시고 스케치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는 이제 늦근을 디귿자형으로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미음 형태로 보시는 것처럼 스케치를 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작성한 스케치를 기반으로 철근이 배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철근들을 일정한 간격을 설정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볼을 따라서 철근들이 배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배치된 철근들은 다른 이제 주변의 다른 객체에도 복사해서 적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버튼을 누르고 이제 기준면을 선택해서 주변에 있는 객체들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저렇게 주변에 있는 객체에 동일한 세팅의 철근들이 배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근된 철근은 이제 볼을 만약에 철근이 배치된 볼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카피 기능을 사용해서 복사를 하더라도 철근은 저런 식으로 따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경로가 변경되더라도 이제 철근도 변경된 형상에 맞춰서 저런 식으로 모델링이 수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경로 배치를 하는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패스라는 이제 철근 경로 배치 버튼을 눌러서 선택을 해주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슬라브에 두 모서리를 선택을 해서 배치할 경로를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경로를 지정하면 저렇게 배치할 방향을 선택한다거나 우측의 특성창에서 간격이나 어떤 철근 이제 배근할 폭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해주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경로를 따라서 철근이 배근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근이 되게 되고 배근된 철근의 형상은 우측에서 타입의 변경을 통해서 그 철근의 형상을 바꿔서 이제 전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그 형상의 철근을 배근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모델링이 배치를 완료한 상태에서 경로를 이제 수정을 해서 적용도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이제 아예 경로를 지우고 다시 그려서 동일한 옵션으로 배치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도 수정해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벽체에 영역 배치를 하는 영상인데 이번에도 이제 에어리어 버튼으로 이제 영역 배치 모드로 진입을 해서 스케치를 해주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벽체 전체에 배근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벽체 테두리를 따라서 저런 식으로 영역을 지정을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벽체에 배근이 모델링이 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우측의 특성창에서 이제 배치 간격을 조정을 해서 저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계고부에 대한 생성 테스트를 해볼 건데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벽체를 프로파일 편집 기능으로 이제 계고부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계고부를 만들었을 때는 이제 철근이 자동적으로 계고부를 인식을 해서 계고부만큼 공제가 된 상태로 저런 식으로 수정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번에 문을 한번 설치를 했을 때는 문으로 이제 생성된 계고부의 같은 경우는 이제 철근에 반영이 되지 않고 저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간섭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철근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배치된 영역을 저런 식으로 스케치를 수정을 해서 문 구간을 반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작은 규모의 이제 건물들을 진행을 할 때 건축이라던가 이제 구조 이 두 가지 빔 모델을 한 파일에다 작성을 하곤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봤었을 때 벽 기준에서 보면은 창호에 의한 계구부는 창호 패밀리로 자동으로 뚫리게끔 세팅을 해놓고 별도로 프로파일을 수정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큰 규모의 건물은 건축과 구조, 빔 모델을 이제 따로 작성을 하죠. 이 경우에는 이제 구조 빔 파일에서 저희가 별도로 계구부를 뚫어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이 부분을 좀 유의를 하셔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계신 프로젝트가 어떠한 파일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접목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벽에 적용되는 걸 보여주셨는데 바닥도 동일하게 가능한가요? 네, 바닥에서도 이제 영역 배치도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이제 벽 전체에다가 배근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원하는 일정 특정 구간에 한번 배근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원하는 뭐 보강 부위라던가 이런 부분을 특정해서 배근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제 곡선 스케치를 활용을 해서 곡선 영역을 지정을 해서 배근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레빗 내에서 철근에 관한 기능들이 많이 강화가 됐네요. 한 지난 3, 4년 동안 조금씩 어드밴스트의 그 기능들이 레빗으로 넘어오기도 하고 점차적으로 철근에 대한 기능들이 업데이트 중이라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업데이트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영상을 촬영하신 그 레빗은 몇 버전으로 작성이 된 건가요?
네, 이 현재 영상은 2024 버전으로 작성이 되었고요. 레빗에서는 이렇게 매년 이제 철근 관련 기능들이 점점 업데이트되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이번 2024 버전에서 새로 추가된 철근 모델링 관련 개선점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일 먼저 보시면은 철근이 여러 개 배치된 다중보강 철근에서 자동 태그를 활용하여 좀 더 쉽게 태그를 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로에 따라 배근된 철근에서 정렬 옵션을 활용해서 지금 GIF 파일을 보시면 토글을 통해 수직으로 배치를 할 건지, 수평으로 배치를 할 건지, 혹은 경로에 이제 정렬을 시켜서 배치를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배근 형식에 좀 더 쉽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직관적으로 보강철근 세그먼트의 길이를 편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전 버전들에서는 저 세그먼트 길이를 편집하는 게 굉장히 좀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2024 버전부터는 3D 뷰나 단면, 평면에서 즉각적으로 이제 저 보강철근을 선택을 해서 세그먼트 길이를 이제 보시는 것처럼 편집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람표에서 철근 구부림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철근의 상세 형상이나 그에 따른 치수를 일람표에서 더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점차 이 철근 모델링에 대한 니즈가 늘어남에 따라서 레빗에서도 매년 관련 기능들을 업데이트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앞서 설명한 이 레빗의 철근 모델링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 RC4를 대상으로 한번 철근 모델링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좌측에 보이시는 CAD 일람표를 가정을 하고 모델링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이 배근 리스트, CAD 보일람표에 낯서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좌측에 이제 일람표 이미지를 보시면은 리스트에 현재 네임란에 G1이라고 적혀 있고 상단에 end, center, end 이런 식으로 이제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G1이라는 이름을 가진 보의 철근이 각각 이제 센터가 중앙이고 엔드가 양 끝단에서 이 우측에 보이시는 도식처럼 배근이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센터는 이제 가운데에 중앙에 2분의 1 길이 구간에서 센터 일람이 적용이 되고 양 끝에 4분의 1 길이 구간에서는 각각 이 좌측과 우측에 엔드에 이제 적혀 있는 저 일람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람을 적용해서 모델링 진행을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이 영상은 6배속을 적용한 영상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조선을 그어서 저렇게 중앙 양단부를 구분을 미리 해주고 모델링을 진행을 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늦근도 스케치를 해서 적용을 해주고 늦근 같은 경우도 저렇게 구간별로 간격들이 다 다르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도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상부근과 하부근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되게 적용이 되는 이 모서리에 적용되는 배근들은 한 번에 전체를 일자로 진행을 해주게 되고 각각 구간별로 다르게 되는 이제 뭐 상단에서 5개였다가 이제 중앙부에서는 이제 3개로 바뀌는 이렇게 각각 다르게 배근이 되는 구간들은 별도로 저렇게 구간을 나눠서 모델링을 진행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은 이제 그 과거에는 한 개의 패밀리 안에 같은 철근의 프로파일을 이제 일괄적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한 개의 객체 안에 철근을 배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종류의 프로파일을 이제 구간별로 적용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이전 버전에서는 구간별로 적용을 할 수 아예 없거나 아니면 할 수 있더라도 수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좀 까다로웠었는데 2024 버전에서부터는 직관적으로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배치되는 구간을 조정할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료된 이 보 형상을 지금 보시면은 우측 상단에 있는 일람에서와 같이 이제 한쪽 끝단은 이제 상단에 5개, 하단에 3개, 반대편은 상단에 3개, 하단에 5개, 중앙부는 상단에 3개, 하단에 4개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누어서 모델링을 진행을 해줬고요. 이렇게 보 하나에 대한 철근을 배치를 하는 데에는 약 7분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본 기능을 활용해서 보의 배근 모델링이 이 정도까지 이제 구현이 가능을 하고요. 하지만 만약에 지금 하나의 볼을 모델링을 했지만 모델링을 진행을 해야 되는 이제 대상의 객체가 많아지게 되면 다수일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저거를
한 개당 7분씩 걸리면은 직접 다 하기는 힘들 테니까 네. 뭔가 작업 간소화를 하거나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애드인이나 혹은 다이나모를 활용해서 이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관련해서 애드인을 한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드인은 나비에이트 리바 익스텐션이라는 애드인인데 철근 관련 모델링에 이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애드인으로 이제 랩이 2022 버전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 버전부터는 구독형, 이제 유료형으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에 중간에 있는 이미지에 이제 버튼들을 보시면은 보호, 기둥, 벽, 기초 등 이 다양한 구조 카테고리에 대한 모델링 기능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철근끼리에 대한 간섭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 이건 이제 애드인의 인터페이스 일부를 가지고 온 건데 인터페이스에서도 이제 이미지나 이 사용자가 최대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애드인을 활용을 해서 앞에서 기본 기능으로 모델링을 했던 동일한 보호 부재의 철근 모델링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애드인에서는 이제 실제 보의 철근 배근 방식이 인터페이스와 함께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이제 관련 치수를 이미지를 확인하면서 적용을 시켜서 이 모델링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각 부위에 대한 지금 철근의 규격들이나 간격들을 저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이제 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금 양 끝단, 그리고 중앙부, 그리고 반대편 끝단에 대한 이런 그 철근 설정을 체크를 해주고 규격이나 간격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반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완료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제 모델링이 완료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영상을 보시면 앞서 이제 레빗 기본 기능을 활용해서 모델링을 했던 것과 거의 유사하게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좀 더 쉽게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동일한 애드인으로 벽체 철근 모델링을 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벽체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쉽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착근이라던가 이음 부분의 뭐 형태나 규격, 길이 등을 이렇게 이미지를 확인하면서 세팅을 해주시고 수직근, 수평근의 규격, 간격 등을 이제 설정을 해주시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배근이 완료되게 됩니다. 현재 보이는 벽체에 있는 개구부들은 문이나 창을 이용해서 만든 개구부들인데 아까 이제 기본 기능 중에 영역 배치로 진행을 했을 때는 그 문이나 창으로 생성된 개구부들이 반영이 되지 않은 반면 애드인을 통해서 작성했을 때에는 이런 개구부들이 이제 전부 반영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드인만 사용을 해도 훨씬 사용 편의성이 좋아지네요. 지금까지는 이제 한 타입에 해당이 되는 뭐 벽체라던가 보, 뭐 슬라브에 철근을 모델링하는 방법을 보여주셨는데 혹시 여러 타입에 해당되는 부재들도 철근을 일괄 작성을 할 수가 있나요? 그와 관련해 갖고 이번에는 이제 다이나모를 활용해서 철근 모델링을 자동화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이나모를 활용해 철근 모델링을 자동화하는 방법을 저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봤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일람표 이 도면 정보를 엑셀에 정리를 해서 그 다이나모를 통해 생성을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 일람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별도 창을 띄워서 그 해당 값을 그 팝업 창에 띄워서 이제 입력을 해서 모델링을 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방법은 이 A, B 두 가지 방법 중 필요한 부분만 조합을 해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A와 B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A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이미지와 같이 CAD 일람표가 이렇게 있을 때 우측 하단에 있는 엑셀에 이제 데이터 형식으로 일람 정보를 저장을 해줍니다. 보시면 이제 상부근이나 하부근의 이 규격이나 개수, 그리고 늑근의 간격 등 모델링에 필요한 모든 일람표의 정보를 지금 하단의 이미지에서처럼 그 엑셀에 데이터 형식으로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저런 식으로 데이터를 정리를 해주고 난 뒤에 다이나모를 활용을 해서 엑셀에서의 부재 명칭과 레빗 객체의 이름이나 매개 변수를 통해서 레빗 객체와 매칭을 시켜줍니다. 보시면은 이제 좌측의 일람표 이미지의 G1과 레빗에서 그
G1 타입의 보와 지금 이렇게 다이나모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매칭을 시켜주고요. 이 매칭된 정보에 적합하도록 다이나모를 활용해서 모델링을 진행해 줍니다.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방법의 장점은 여러 개의 타입, G1, G2, B1, B2 같이 이제 여러 개의 타입이 있을 때 한 번에 엑셀에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일괄적으로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은 타입이 변경되거나 일람표에 추가가 있을 경우에도 엑셀만 수정해서 다시 실행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변경에 대한 대응이 좀 용이해지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게 될수록 이런 일람표의 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데 초기에 이를 엑셀로 정리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이 좀 단점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 오른쪽 우측에 이미지와 같은 창을 띄워서 그곳에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서 생성을 하는 방법입니다. 팝업창에 이제 참고 이미지와 같은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이미지를 넣어서 각 값을 입력할 칸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해당 팝업창에 일람표를 보면서 직접 사용자가 값을 적어 넣어서 실행을 하면 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의 장점은 확실히 별도의 이제 엑셀로 정리하는 작업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모델링에 착수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시로 1개 혹은 2개의 객체를 빠르게 모델링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좀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매번 이 기능을 실행할 때마다 정보를 입력해주는 과정이 굉장히 번거로워지고 그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휴먼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비교적 높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번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해주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지금 이 B의 방법보다는 A의 방법을 주로 활용하는 것을 보통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이나모를 활용해서 철근 모델링을 자동화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모델링을 하게 되는 부재도 앞서 이제 기본 기능과 에드인에서 이제 모델링을 했던 동일한 볼을 대상으로 동일한 CAD 일람표를 가지고 진행을 해봤습니다. 영상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엑셀에 해당 보에 대한 일람을 저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고요. 이제 모델링 상에서 이제 보가 이제 G1이 맞는지 확인을 한 후에 다이나모 플레이어를 활용을 해서 미리 사전에 작성된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은 잠시 후 이제 이 백은이 모델링이 완료되게 되는데 기본 기능이나 에드인으로 작성했을 때와 유사하게 이제 구간별로 철근의 백은이나 그 간격이나 개수가 이제 나뉘어서 정상적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엑셀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제 철근 배근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막 볼을 여러 개를 이렇게 추가를 해준 상태에서 추가된 상태에서도 이제 다이나모를 활용해서 모델링 자동화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을 추가한 상태에서 아까와 동일하게 사전에 제작된 스크립트를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각각 길이가 다른 보에서도 각 구간의 그 길이에 맞춰서 구간을 구분된 상태로 철근 배근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벽체에서도 유사하게 이제 엑셀 일람표를 활용해서 모델링을 해줄 건데 이번에는 별도 팝업창, 아까 B의 그 기능이었죠. 별도 팝업창도 같이 활용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벽체에 창문들이 들어가 있는 모델링이 있고요. 지금 상단의 버튼을 눌러서 이 기능을 실행을 했는데 저 버튼은 이제 다이나모 스크립트를 좀 더 쉽게 실행을 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놓은 버튼들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팝업창을 띄워서 일람표의 경로를 이제 세팅을 해준다던가 상부, 하부 정착근의 길이값을 세팅을 해준다거나 개구부 보강근의 규격 등을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아까 그 팝업창에 설정한 하부 정착근도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게 되고요. 일람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모델링이 되고 개구부도 당연히 인식이 되면서 이제 이번에 다이나모 스크립트에서는 개구부 보강근에 대한 부분도 이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설정한 규격대로 개구부 보강근도 저런 식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모를 활용하면 이렇게 보뿐만 아니라 다른
객체들의 이제 모델링 자동화를 만들어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시를 위해서 이번엔 단층의 라멘 구조 건축물을 모델링해서 각 부재에 대한 일람을 엑셀로 정리해서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단층에 라멘 구조가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엑셀 파일을 보시면 보, 기둥, 벽 이렇게 각 택별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정리를 해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모델링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다이나모 스크립트를 이제 보부터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이렇게 보 백은 모델링이 완성이 되게 되는데 각각 G1과 B1 각 일람에 맞게 저런 식으로 모델링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둥도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진행했던 벽체도 동일하게 진행을 해줍니다. 이번에도 이제 파워업 창을 통해서 일람표의 경로를 지정을 해주고 상단, 하단, 정착근에 대한 값들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런 값들을, 옵션 값들을 설정을 해주시고 이제 하단에서 개구부 보강근을 이제 현재 레빗 안에 있는 철근의 타입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잠시 기다려 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벽체에도 철근 배근 모델링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아까 설정한 대로 이제 하단 정착근도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고 각각 문이나 창문의 사이즈와 그 위치에 맞게 개구 보강근이 전부 잘 적용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나모를 활용하시게 되면 원하는 활용 방식이나 원하는 배근 방식에 맞춰서 세팅을 해서 이 모델링 자동화를 어느 정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자동화를 통해서 구축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다만 다이나모를 활용한 자동화는 장점이 있기도 한 반면에 한계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이런 프로세스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먼저 자동화를 하고자 하는 프로세스를 다이나모 스크립트를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하십니다. 그 이후 각 아이템들을 활용을 하면서 실제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들을 선별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별된 아이템들을 애드인으로 이제 개발을 하시고 이걸 통해서 사용자 UI를 개선을 하고 에러 및 버그들을 해결한 다음에 실행 안정성과 속도를 향상시킵니다. 저희 KCM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사용자 검증이 된 아이템들을 애드인화해서 빔라이즈라는 자사 애드인 제품으로 개발 및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레빗을 통해 철근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매니저님, 제가 알기에 빔을 통해서 철근 물량 산출을 할 때 굉장히 이제 다양한 솔루션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레빗으로 이제 물량을 산출함으로써 얻는 이점, 그 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먼저 이제 레빗으로 산출을 하는 이점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레빗 모델링, BIM 모델링을 활용해서 철근을 산출한다고 하시면은 일반적으로 IFC나 이제 다른 파일 포맷으로 데이터를 변환을 하신 다음에 외부에 별도 산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산출을 하시곤 합니다. 이미 이렇게 다른 포맷으로 빔 데이터를 변환해서 산출하는 프로그램들은 시중에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희가 제안하는 이 레빗에서 산출을 하고 그 데이터를 레빗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 드리는 거는 이를 통해서 이제 산출 데이터를 빔 데이터와 함께 존재하도록 하거나 이 두 데이터 간의 연속성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이점 중에 하나는 기존의 빔 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서 일부 데이터들이 별도로 분리된 형태로 이제 데이터가 축적이 되거나 별도 포맷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산출에 관한 부분에서부터 이 통합해서 이 데이터 관리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 자체를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에 시작점으로 삼으실 수가 있고 이는 이제 추후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 쉽고 빠르게 물량 반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변경 사항을 이제 BIM 모델링에 반영하고 나면은 별도의 파일 변환이나 적산을 위한 모델링의 재구축 작업을 할 필요 없이 산출 데이터에 반영시키는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장점들을 갖고 레빗을 활용해서 철근 물량 산출을 하는 목표로는 먼저 이제 휴먼 에러를 최소화하고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데이터 처리를 자동화시켜서 이제 사람이 계산하는 과정을 최대한 줄이고 이를 통해 에러를 줄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된 빔 데이터를 구축해서 원소스 멀티유즈라는 그런 것의 기반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빔 데이터와 이제 산출 데이터의 연결성을 유지해서 향후에 이 시공 검토라든지 아니면 공정 관리라든지 이런 AR 등과 같은 다른 시스템들과 함께 활용 가능한 데이터 체계를 유지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장점을 살려서 현장이나 설계 변경에 대응해 이제 수월한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활용 가능한 우측 아래 이미지와 같은 상세한 산출서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 있었습니다. 레빗을 활용해서 철근을 산출하는 방법을 저는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지어서 정의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철근을 모델링해서 해당 모델링의 길이값을 기반으로 산출을 하는 직접 산출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철근을 모델링하지 않은 채로 각 객체의 데이터만을 활용해 산출하는 간접 산출인데요. 좌측에 있는 이제 직접 산출의 경우에는 이미지처럼 직접 배근을 진행한 상태로 산출을 하기 때문에 아주 직관적인 방식의 산출 방법이고요. 우측에 있는 간접 산출의 경우에는 도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벽을 산출한다고 했을 때 그 벽체 BIM 모델링에서 벽의 길이나 높이, 계구부의 사이즈나 형태 이런 정보들을 추출을 해서 일반 2D 적산 방식과 접목을 시켜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제 산출 관련 프로그램들이 이런 방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접 산출의 장단점을 한번 보겠는데요. 직접 산출은 철근을 실제로 모델링해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오류를 보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그리고 자동화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구간만 수동으로 모델링을 추가해서 산출에 포함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또 모델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모델링이 필요한 다른 곳, 예를 들어서 샵 도서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이제 철근을 모델링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설계 변경 시 업데이트에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또 철근의 개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모델링이 금방 무거워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델링의 단순 길이값을 기반으로 산출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산출서와 다르게 산출식을 넣기가 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보면 이렇게 빔 모델링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철근 모델링을 해줍니다. 아마 자동화가 돼 있다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겠죠. 이후에 각 객체별, 예를 들어서 이 벽체에 종속된 철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 규격별 수량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주고, 이런 정보들을 한데 모아서 사전 지정한 양식으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직접 산출 기반의 산출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실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이나모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철근 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각 배근별로 철근 규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분류해주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다이나모를 활용해서 사전 정리한 양식의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직접 산출을 통한 산출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시면 각 철근의 규격별로 길이값, 철근 개수 등은 이제 추출이 된 상태지만 일반 산출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산출식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번에는 간접 산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접 산출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예를 들어 벽체를 2D 적산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측에 보시는 벽체 산출식은 이제 구글링하면 나오는 이제 기초적인 벽체를 산출하는 산출식인데, 비록 계구부나 이런 복잡한 조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간단한 식을 좀 활용을 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음길이나 간격 이런 것은 일람 정보나 이제 구조 도면, 구조 일반사항 등에서 확보가 되는 데이터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빨간색으로 강조된 길이나 두께, 층고, 슬라브 두께 이런 정보들은 벽체에서 이제 빔 모델링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나모 등을 활용해서 벽체에서 산출식에 대입하기 위한 정보를 추출해내고, 이를 통해서 산출식에 대입을 하여 2D 적산을 진행하는 것과 유사하게 산출하는 방식이 간접 산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추출해서 활용을 해주게 되고요.
이런 간접 산출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면 장점으로는 이제 간접 산출은 철근 모델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델링 경량화가 가능하고 또한 모델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그 모델링에 대한 시간적인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추출해서 활용하는 이 산출 방식을 정립을 하시게 되면은 철근뿐만 아니라 거푸집, 부채, 동바리 같은 유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산출이 되는 부분으로 활용 범위를 확장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모델링이 없기 때문에 직관적인 검토가 어렵고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모델링 방식에 이 사전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델링 없이 데이터에 의존한 산출 방식이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간접 산출 프로세스도 보시면 일단 이 완성된 빔 모델링을 기반으로 하고요. 모델링 자동화에서 정리한 것과 유사하게 일람표를 이제 엑셀 파일에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부재별로 적산 산식을 고려해서 산출할 데이터를 설정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벽체를 산출하게 된다면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삽입된 창문의 크기나 개수, 이런 벽체 길이 이런 데이터들의 추출이 필요하겠죠.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은 데이터들을 다이나모 스크립트를 통해서 산출서로 만들어냅니다. 이 간접 산출의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요. 대상 건축물의 규모는 연면적 약 3만 제곱미터의 업무시설, 주차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했고 기존 2D 산출서를 활용해서 레빗으로 산출한 산출서의 정확도를 확인하는 지표로 삼아서 테스트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먼저 이제 테스트를 진행 과정에서 기존 모델링, 먼저 기존에 이제 돼 있는 모델링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중복 객체나 누락된 모델링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했고 결합 순서를 통일했습니다. 이게 결합 순서에 따라서 객체의 면적이나 길이 값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산출에서 오차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결합 순서를 통일해주는 과정을 거쳤고요. 철골 구조물이나 마감 모델링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삭제를 해서 순수 구조 모델링만 가지고 진행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매스 모델링이나 어떤 구조 부재의 그 구조 카테고리가 정확하게 모델링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산출식을 정리해서 레빗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활용해 산식이 적용되도록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산출되는 이제 양식이나 어떤 데이터가 대입되는 위치를 고려해서 이 산출서에 산출식이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정리를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해당 연면적 약 3만 제곱미터의 업무시설, 주차장 건축물을 기준으로 일람표 정리에는 약 5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 부재별 데이터 추출은 다이나모를 활용해서 약 4시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엑셀 일람표, 그 데이터와 부재로부터 추출된 데이터 이것들을 조합하여 산출서를 생성하는 것은 슬라브, 벽, 보, 계단 등을 전부 해서 약 15분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벽체, 슬라브, 보의 산출서 이미지입니다. 산출서는 이제 이미지와 같은 형식으로 이제 추출이 됐고 이제 각각 좀 뜯어보면 벽체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수직근, 수평근 등 기본 배근들이랑 이제 수직 이음까지 좀 추출을 했습니다. 보시는 그 리스트에서 개고부 보강근은 이 적산 지식의 한계로 좀 제외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 보시는 것과 같이 일반적인 산출서에서 보시는 산출식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이 콘크리트 부피나 벽체의 면적 같은 경우는 레빗의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기입이 되도록 했습니다. 슬라브 또한 이제 단부 보강근을 제외하고 최대한 반영해서 산출될 수 있도록 했고요. 보의 경우에도 이렇게 중앙, 내단, 외단 이렇게 구간이 나누어져서 산출이 되도록 산출서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도록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2D 적산 결과물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지금 표에서 보시면은 이제 누락률을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D10 규격의 철근의 경우에는 누락률이 2에서 4% 정도로 굉장히 좀 낮게 정확도가 어떻게 보면 높게 나왔지만 D13, D16의 경우에는 매우 높은 누락률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에서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본 결과 D10 규격이 보통 일반적으로 벽체 수평근, 수직근과 같이 기본 배근에 해당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나머지 D13, D16 같은 배근들은 단부 보강근이라던가 개고부 보강근과 같이 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산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놓치고 지나간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해당하는 규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산출식이 제대로 적용이 된 D10 규격의 철근은 이제 정확도가 좀 비교적 높게 추출이 될 수 있었고, 나머지 규격들은 정확도가 낮아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출 관련 지식이 부족한 부분에서 오차가 많이 발생을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는 산출식이 보강되고 디테일한 부분이 좀 더 채워질수록 정확도 상승이 많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레빗에 관한 뭐 철근 모델링 그리고 자동화 이제 산출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걱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은 철근을 모델링함으로써 따라오는 빔 데이터의 용량 증가, 뭐 이와 같은 것들이 있겠죠. 매니저님, 저희 KCI에서 제안하는 레빗 철근 활용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철근 활용 프로세스는 이제 모델링과 산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좀 제안을 드리는데요. 먼저 이제 모델링 자동화 부분에 관한 도입을 이제 좀 고민 중이시라면은 전체 모델링이 아니라 필요한 구간의 부분 모델링을 우선적으로 방향성을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체 모델링을 진행을 하시게 될 경우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모델링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시스템의 부하가 가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작업 및 검토의 진행을 어렵게 하고 업무 생산성을 오히려 낮추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한 구간만 모델링을 자동화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이제 목표를 잡고 추진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 프로세스를 도입하실 때에는 아까 설명드린 두 가지 방법 중에 직접보다는 간접 산출로 시작을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모델링을 구축하지 않으셔도 되고 경량화가 가능하기 때문이고, 이제 1차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신다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이 시스템을 확장시켜서 레미콘, 거푸집 등의 산출에도 아마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산출한 산식을 최종적으로 이 산출한 산식을 기반으로 철근을 모델링하는 그러한 순서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외부 도구가 아닌 레빗 내에서 철근을 관리하고 산출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구축하게 되면 외부 도구를 활용하는 것 대비 데이터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하게 유리해집니다. 이렇게 구축한 데이터 연속성을 바탕으로 이러한 그 데이터를 다른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던가 AR, 뭐 안전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아마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확실히 최근 업계에서는 그 점차 데이터 구축의 단계에서 데이터 활용의 단계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도표에서는 점차 단계를 거치면서 뭐 공정 관리, 공사비 관리, 에너지 관리, 뭐 유지 관리 분야 등 뭐 빔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단순히 5D, 6D 이런 개념들은 좀 정의하는 주체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하지만 결국 핵심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할 건지, 어떤 상황에서 쓸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상황들이 어느 정도 정의가 됐었을 때 그 상황에 맞게끔 데이터를 이제 구축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일환으로서 오늘은 이제 철근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만약에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하시거나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한번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KCIM에서는 이제 BIM 내재화에서부터 다이나모 내재화, 뭐 철근 모델링 자동화 또는 뭐 산출에 관련된 컨설팅 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본 웨비나가 끝난 후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이고요.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들어온 질문사항들에 관해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준님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시공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건축 구조 모델을 통합을 하게 되는데요. 모델을 한 번만 작성을 한다면 철근이 포함된 구조 모델을 별도로 분리한다던가 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철근이 포함된 구조 모델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파일 용량은 무겁진 않은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철근이 포함된 구조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파일 용량 자체는 그렇게 극적으로 늘어나게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모델링을 저희가 지향을
지양, 그러니까 좀 배제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용량보다는 이제 내부에서 처리를 할 때 철근 부재 자체의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스템 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되고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오히려 업무 생산성을 저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이제 전체를 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부분 모델링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사항들이 있는데요. 김효중 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철근 샵을 작성할 수 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걸 이용을 해서 기존의 2D 샵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가 포인트 같습니다. 현재 현장에서는 철근 샵이 도면을 그려서 발주까지 하는 상황인데, 그런 프로세스로 적용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정착 및 이음 관련 사항도 부재별 반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제 만약에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프로세스를 철근샵에 만약에 반영을 하시려면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보다는 좀 더 디테일한 수준의 철근 모델링 자동화가 이루어져야 하긴 할 것이고,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일부 정착 및 이음 관련한 사양도 당연히 부재별로 수동으로 모델링을 해주시는 방법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자동화를 통해서 이제 이음이나 정착 부분도 구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견적 관련해서 이제 빌더업과 차별화라는 걸 좀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결과물을 만약에 놓고 보시면은 둘 다 구축됐을 때는 크게 결과물은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빌더허브는 이제 외부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산출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내부에서 산출을 하시게 되면 데이터를 관리하시는데 좀 장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순민 님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철근 모델링을 무료 뷰어로 시공자들에게 제공이 가능한가요? 무료 부여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빔 모델링 자체를 제공을 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뭐 그 오토데스크 클라우드 시스템이나 빔 360을 통해서 이제 공유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워낙에 이제 무료 뷰어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저희가 만든 이 철근 빔이라고 하는 것도 빔 데이터의 일환 중에 하나인 거고, 보통 시중에서 나오고 있는 빔 뷰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이제 서지연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보의 이름과 일람표상의 배근을 읽어서 자동으로 배치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질문을 주신 게 뭐 도면상의 배근을 일람표상의 이제 배근을 자동으로 읽을 수가 있냐고 물어보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자동으로 이제 도면을 읽기는 힘들고 그 부분을 이제 데이터로 변환해서 정리해 주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그 이외에도 굉장히 이제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연락을 드려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이고요. 일단 오늘 웨비나를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소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철근 관련해서 산출, 모델링 자동화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제 또 웨비나에 대한 주제를 요청을 해주시면 다음에 또 좋은 자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지난 웨비나에 좋은 반응과 피드백을 주셔서 이처럼 짧은 시일 안에 좀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내용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KCIM이 마련한 레빗을 활용한 철근 모델링 자동화 수량 산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